여보, 우리 집을 팔았어. 이제 정말로 함께 여행을 떠나자. 61세 이미숙 씨가 빈 거실에 홀로 서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미숙 씨는 3년 전 남편 최동철 씨를 췌장암으로 잃고 난 후 45평 아파트가 너무나 크고 공허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65만 원, 겨울철 난방비까지 합치면 80만 원이 넘어갔고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인데 집 유지비만으로도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철 씨, 이 집에서 우리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한테 이 집이 너무 크고 무섭고 외로워. 당신과 함께 꿈꿨던 그 여행을 혼자라도 가보려고 해. 이 집을 팔아서 말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 요즘 시세가 5억이나 하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집 팔고 여행이라니요. 딸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아들 지훈이도 엄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세요?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여행은 집 팔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 큰 집에서 혼자 늙어가는 걸 보고 싶어. 매달 65만 원씩 나가는 돈으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는지 알아. 엄마는 아빠와 함께 해보자고 했던 그 여행을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 부동산 중개사를 만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시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중개사의 제안에 이미숙 씨는 단호하게 아니에요. 이 집 팔 거예요. 1년 동안 전국 여행을 다닐 거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중개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여행이요? 그럼 새 집은 언제 구하실 건가요? 1년 후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여행이 우선이에요.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집을 내놓자 다행히도 한 달 만에 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30년 전 1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이 이렇게 큰 돈이 되다니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모님, 정기예금에 넣어두시거나 적금을 드시면 됩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이미숙 씨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는데 인터넷으로 시니어 재정관리 노후 자금관리법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읽어보니 예금자 보호법, 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걸 동철 씨는 혼자 다 알아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더욱 그리워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일주일간 공부한 끝에 이미숙 씨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변경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은행당 1억 원 한도를 지키며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세 개 은행에 분산해서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은 1년 여행비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1년 후 작은 집을 구할 때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국채와 배당금이 높은 ETF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숙 씨는 두려움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의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그녀가 제주도를 선택한 것은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럭셔리 호텔 대신 깨끗하고 편안한 펜션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 주. 이미숙 씨는 자녀들과 첫 번째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서 무섭지 않아요? 딸 지은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여기 정말 좋아.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어. 하지만 사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어색했고 밤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펜션 근처 식당에서 1인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집 팔고 여행 다니는 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아들 지훈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볼 거야. 아빠와 약속했어. 꿈을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잖아. 이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보며 여보, 30년 전에는 사진만 찍고 갔는데, 이제는 진짜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만난 등산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통시장에서 할머니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상외로 즐거웠습니다. 특히 동문시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남편 없이 혼자서 여행하는 그런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주 영상통화에서 자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정말. 그래 보여? 네, 엄마. 첫 주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제주도 마지막 주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한 달을 혼자 잘 지냈어. 영상통화에서 손자 민수가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이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도 민수 보고 싶지만 아직 11개월이나 더 다녀야 해. 할머니가 용감한 할머니가 되려고 하는 거야. 아프면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 경주에서의 두 번째 달은 역사의 깊이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여러 번 방문하며 여보,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2000년 역사 앞에서는 한순간이네. 그러니까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겠어.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주 셋째 주 어느 저녁 첨성대를 혼자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 씨, 여기 와봐. 별이 정말 예뻐하고 돌아서는데 아무도 없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나, 집에서 조용히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까지 서글프고 마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남편과의 추억만 떠올리며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는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남편이 그리워서요. 라고 말하니 사장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시간이 약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봐요.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하루 8만 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첫 번째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지은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정말 무책임하세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엄마가 집 팔고 여행 다닌다고 수군거리는 거 아세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숙 씨도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희 아빠와 약속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해? 통화는 서로 화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미숙 씨는 많이 울었습니다. 동철 씨,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부산에서의 세 번째 달은 바다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누나랑 이야기해봤는데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대신 매주 꼭 연락 주시고 혹시 아프시면 즉시 병원 가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 영상 통화에서 이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하지만 너희도 이해해줘.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집은 사는 곳이지 매이는 곳이 아니야. 지은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더 챙겨드려야 했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여행 끝까지 안전하게 다니세요. 추억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잖아요. 강릉에서의 네 번째 달은 화해 후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강릉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바다 보며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정동진에서 만난 기차 여행객들과 함께 일출을 보며 나이 들어서 하는 여행이 이렇게 여유롭고 좋은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릉에서는 펜션비 하루 15만 원으로 바다 전망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날 영상통화에서 손자 민수가 할머니, 다른 애들은 할머니가 집에만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는 여행 다니셔서 신기하대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라고 말해서 이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특별한 할머니구나. 여수에서의 다섯 번째 달은 야경과 함께하는 낭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동도에서 동백꽃을 보며 여보, 당신이 좋아했던 동백꽃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혼자 보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빛을 보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지은이가 엄마, 저희도 내년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보니까 가족여행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미숙 씨는 용기 내서 하고 있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전주에서의 여섯 번째 달은 전통과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자녀들에게 보내니 엄마 정말 예쁘세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라는 답이 왔습니다. 매일 다른 전통 음식을 맛보며 영상통화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동철 씨, 이 콩나물 국밥 맛 좀 봐. 당신이 콩나물 국밥에 잘 익은 석박지김치 먹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하며 남편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는데 하루 8만 원으로 전통의 멋도 느끼고 외국인 여행객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속초에서의 일곱 번째 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자녀들이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설악산 등산은 힘들었지만 신흥사까지 올라가서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박집 주인과 나눈 대화에서 어머님 집 팔고 여행 다니신다니 정말 용감하세요. 저는 감히 못할 일이에요. 우리 나이에 그런 모험을 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양에서의 여덟 번째 달은 충주호의 잔잔함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담 삼봉을 보며 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고민이 정말 작게 느껴져. 동철 씨,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밤 영상통화에서 지훈이가 엄마, 회사 동료들이 엄마 이야기 듣고 부러워해요. 자기 엄마도 엄마처럼 용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맘속으로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통영에서의 9번째 달은 섬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젊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통영 둘째 주 저녁 바닷가 횟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부부가 앉아서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거 맛있네라고 말하며 회 한 점을 집어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미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철 씨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하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메어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음식값을 치르고 나와서 바닷가를 걸으며 여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날 밤 미숙 씨는 꿈속에서 잠시라도 남편을 보고 싶다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미숙 씨는 기분 전환을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가며 영상통화로 실시간으로 경치를 보여주니 손자 민수가 와, 할머니 정말 높다.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 용감한 할머니가 됐거든. 경주로 돌아간 10번째 달은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주인데 처음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같은 곳이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구나라고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담양에서의 11번째 달은 대나무 숲의 푸르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록원을 걸으며 이렇게 푸른 것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 미숙 씨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담양에서는 한옥민박에서 머물렀는데 하루 11만 원으로 전통차도 마시고 대나무 공예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마지막 달인 제주도 재방문은 1년 여행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마지막 일출을 보며 동철 씨, 1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 당신과 함께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이미숙 씨를 자녀들이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달려와서 안겼을 때 우리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감히 못할 일을 해내셨어요 라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손자 민수는 할머니, 정말 용감한 할머니가 되셨네요. 라고 말하며 꼭 안겼습니다. 일주일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내가 알던 미숙이 맞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정말 10년은 젊어 보여. 집 팔고 여행 다닌다더니 정말 해냈구나.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이미숙 씨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해봐. 정말 인생이 달라져. 한 친구는 나도 남편한테 여행 가자고 해봐야겠어. 너 보니까 정말 부러워.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는 우리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했어요. 은퇴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집값이 더 오르면.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을 팔고 함께 1년간 전국 여행을 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미숙 씨는 현재 블로그 61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집을 팔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45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관리비로 매달 65만 원씩 나가는 것보다
그 돈으로 전국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게 훨씬 값진 일이었거든요. 블로그에는 실용적인 정보들도 가득합니다. 4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1년 여행비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각 지역별 숙박비와 생활비 정보, 시니어 할인 혜택 활용법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경제 개념이 부족했던 제가 공부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니까.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시니어 재정관리 5원칙도 공유합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법 1억 원 한도 지키기. 둘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셋째, 인플레이션 고려한 자산 배분. 넷째, 응급자금은 별도 확보. 다섯째,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하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블로그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도 38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웠어요. 이미숙님 글 보고 용기가 나네요. 남편이랑 15년째 나중에 1년간 전국 여행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자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요. 집값이 높을 때 팔고. 경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미숙 씨는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살아있는 남편분들께 잘해주세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행도 떠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고 싶은 일 거침없이 망설이지 말고 다 하세요. 저처럼 혼자가 되어서야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혼자인 분들도 용기 내세요. 큰 집보다는 경험이 더 소중해요.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1년 후 이미숙 씨는 21평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5평에서 21평으로 줄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라 부담이 없고요. 남은 돈으로는 계속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어요. 현재 이미숙 씨는 시니어 용기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시간과 여유가 생긴 지금이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예요. 집에 매여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경험을 쌓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저를 더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61세에 집을 팔고 여행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자녀들과 갈등도 있었고 외로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함께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세요. 혼자인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이미숙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세요. 인생의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거든요.